안녕하십니까. 저는 길벗 아카데미에서 논술과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조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새 학기를 맞이하여 길벗에서 이제 논술 수업에 대해서 학부모님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신 모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의 경우 제가 설명드릴 부분 한 35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 궁금하신 점들을 해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목차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이런 생각 하시지 않으셨나요? 우리 아이들 과연 학원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수업은 잘 하고 있을까?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길벗 논술 설명회에서 실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머님들께 먼저 영상을 보여드리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씩 수업 진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는 시간 보는 것 같아. 누나 이제 반대시간 사람들 잘 들어줘야 되니까. 다음에 누가 얘기해줄까? 저요. 지유? 배도 거기서 배도 안 해도 걔가 계속 저랑 대신해주느라 생각으로 자기는 자기가 할 걸 만드는 상황인데요. 다음에 안 해주면 장난 방법을 알잖아. 그러니까 우리 꼭 하나 얘기 생각하면 부모님은 평생 받고 그렇지. 평생 우리를 돌봐줘서 건강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진짜 뭐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데 왜 그렇지?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죠? 네, 축하 감사드립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만 18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는 김민영입니다. 이게 또 제가 이렇게 분이 넘치게 큰 상을 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갈 유능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노동조합도 없고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네, 어머님도 어떻게 영상 재밌게 잘 시청해 주셨나요? 저희 해당 영상은 논술 설명회가 끝나고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며, 어머님들께서 남겨주신 연락처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회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일에도 한 번 더 있는데요. 해당 설명회 때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께서 조금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말씀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수업 내용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벗 논술 진행 방식을 이제 순서에 맞춰서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우리 길벗 논술 같은 경우에는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수업 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지정된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어보고, 그 다음에 지정 도서에 맞춘 작문 숙제를 미리 사전에 진행해 와야 합니다. 이후에 수업에 참여하게 되면은 1단계 선정 도서에 대한 핵심 개념을 설명하게 되고요. 그 다음 도서 주제에 맞는 즉석 작문을 2개 주제 이상 작문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작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과 토의가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생별로 꼼꼼한 개별 첨삭, 총 4단계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아이들 수업 듣고 나면은 우리 수업 때 어땠는지, 어떤 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후 꼼꼼한 학부모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학부모님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수업 중에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길벗 논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선정 도서의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는 것만으로도 정말 기특하고 대견하죠. 하지만 초등학교 때 읽었던 내용을 금방 까먹고 잊어버린다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사실 초등학생 때 쌓은 독해력이 중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심지어 성인 때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 논술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연계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국어의 핵심 개념들을 항상 수업을 시작할 때 설명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선정한 교재가 소설이라면은 지금 해당 소설의 구성 요소 3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제는 어떤 것이었고, 이러한 내용의 책을 우리가 요약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요약해야 되는지 해당 내용들의 방법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또 해당 내용들을 아이들이 먼저 공유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예를 들어 철학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철학 교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들이 읽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쟁점을 조금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경을 충실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논증 방법, 연역과 귀납 같은 방식을 설명을 해준다든지, 아니면은 쟁점과 관련된 철학자가 누가 있는지, 또 철학자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최대한 쉽고 재밌게 배경 지식으로 아이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이 책을 읽고 그냥 잊어버리면 너무 아쉽겠죠. 체계적으로 배경 지식을 쌓고서 독서하는 방법을 자기 지식으로 만들어 가야만 우리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배경 지식을 위한 체계적인 독서 방법을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 고등학교 입시에도 관심 많으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이과, 문과의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만 잘해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지식은 이제 아이들이 융합형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경험들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도서의 핵심 개념을 설명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특정 과목에 편중되지 않고 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주제들에 대한 관심을 저희가 쌓도록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머님들께서 실질적으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사항이 그렇다면 논술 수업에서 글쓰기는 어떻게 진행될까?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바는 저희가 수업에 이제 즉석에서 진행하는 즉석 장문의 예시 사진들인데요.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장문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첨삭이 되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본 논술에서는 매 시간 교재에 맞춘 핵심 주제로 최소 2개 이상의 주제로 장문을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첨삭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지도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즉석 장문에서 길본 논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뻔한 주제로 글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가슴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 과연 글 쓰는 거 좋아할까요? 솔직히 우리 대다수의 아이들은 말하는 건 좋아할지 몰라도 글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수업을 진행하면서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는 주제로 글을 작성한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솔직하고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제들을 선정하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이제 융합형 인재로 성장을 해야 할 텐데, 융합형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철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으로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변을 하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메타인지를 위한 주제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업 시 최소 2개 이상의 주제로 장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글쓰기 내용이 누적될 수밖에 없고요. 또 아이들도 글쓰기가 누적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자신감을 갖춰나가고 글쓰기에 조금씩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즉석 장문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갖고 온 장문 사례는 이제 즉석 장문으로 우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실제 수업을 듣고 있는 3학년 학생이 작성한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문단에 있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포카드라고 하는 책을 주제로 했던 수업인데요. 그 포카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자신의 과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불리한 일이 있을 때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바꾼다면은 그건 과연 정당한 행동일까 부당한 행동일까? 우리 아이가 답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은 자신이 선택에 따라 바뀌는 것인데 원하는 운명이 얻지 못했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떠신가요? 어머님들이 보시기에는
글의 내용이 너무 짧은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년을 고려했을 때 해당 친구는 3학년이고 자신이 생각한 바를 진솔하게 표현해냈고 또 자기의 의견에 맞춰서 이유를 정확하게 붙여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는 충분히 훌륭하게 작성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길번 논술에서도 아이들에게 추구하는 바는 너무 엄격하고 딱딱하게 첨삭을 하고 지도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글쓰기에 질리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자신의 생각을 진솔하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저희 길번 논술의 작문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즉석 작문이 틀에 정해진 질문이 아니라 교재에 맞춤형으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어머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작문 발전 사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이제 작문 숙제는 초등학교 5학년 친구가 작성을 한 건데요. 어머님들 보시기에도 어떠신가요? 일단 형식적으로 봐도 글의 분량이 2배 이상 늘었다는 걸 아실 수 있으십니다. 사실 글의 분량 자체가 아이의 글쓰기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알맹이 없이 글이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최소한 지금 200자도 안 되던 분량에서 400자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아이의 사고력이 그만큼 확장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왼쪽의 글 자체도 아이가 그렇게 잘 쓰지 못한 부분은 아닌데요. 보셨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처음에 첫 수업 들으면서 작성했던 작문 내용에서는 이제 맞춤법이라든지 표현에서 첨삭하고 교정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 친구가 2개월 이상 수강을 한 다음에 쓴 내용을 보시면 사실 맞춤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몇 가지 조사 부분에서 틀린 부분은 있지만 뭐 크게 어긋난 부분은 없고요. 제가 밑줄 치는 부분도 아이가 못 썼기 때문에 밑줄 친 게 아니라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가 발전했는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있는 작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인공적으로 사람의 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인공적으로 뇌를 만들어낸다면은 그 뇌를 갖춘 거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될까?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아이가 어떻게 답변했는지 두 번째 문단을 같이 보겠습니다. 애초에 사람의 정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정해야 한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보고서 아이에게 감탄을 하고 칭찬을 많이 해줬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의 아이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전개하는 과정. 우리 길번 논술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수업들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3단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셨던 내용인데 토론이 진행됐던 부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얘기하는 핵심은 뭐인 것 같아? 친구야. 이제 반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줘야 되니까. 다음에 누가 얘기해줄까? 저요. 지유? 계속 거기서 여기서 내가 안 해도 얘가 계속 얘기해주면 안 된다고 자기는 자기가 할 걸 만드는 이런 거예요. 답이 아니면 장관 방법을 알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 얘기해주면 부모님은 예, 이렇게 토론하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길번 논술에서 토론 수업이 진행될 때는 이제 작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아카데미식 토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의 측을 나눈 다음에 아이들끼리 의견을 공유하고 자기의 주장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주제를 던져놓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작문 내용을 기반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속된 말로 요즘에 관종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실은 관심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한 큰 흐름을 잡지 않고 아이들에게 말하는 시간을 부여한다면은 물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말은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얻어가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이 작문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심층적인 사고를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교재들이 쟁점을 잡아서 토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교재들 같은 경우에는 토의식 형태로 수업을 구성하여서 아이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깨우쳐 나가도록 혹은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는 저와의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토론이 끝난 이후에는 토론이 끝난 상태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토론의 내용들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는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제가 또 강조해서 진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반드시 토론 후의 정리를 통해서 이 토론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토론을 진행한 것인지, 지금 우리가 나눈 주제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나눈 것인지, 또 거기에 맞춰지는 철학적인 쟁점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전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해야만 아이들 머릿속에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이어지는 4단계, 실질적으로 첨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머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길벗 논술에서 진행되는 독서노트의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사전에 반드시 한 권의 책을 읽고서 그 주제에 맞춘 내용들로 작문 숙제를 해오도록 저희가 수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길벗 아카데미가 개원할 때부터 추구했던 바가 이제 소수 정예반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수 인원을 바탕으로 꼼꼼한 첨삭 지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원들이 많다라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한테 주어지는 관심이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한 명당 최소 3분에서 5분 이상씩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첨삭의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어떤 부분을 잘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되는지 분석을 해주고, 또 바른 언어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당연하게도 맞춤법이라든지 비문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진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숙제가 매일매일 누적돼서 쌓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자신감을 상승시키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항 같은 경우도 단순히 추상적이고 재미없는 문항들이 아니라 아이들이 논리력과 창의력을 형성하기 위해서 문항을 설정하고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떤 식으로 문항을 설정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논술 노트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문항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문항은 아이들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잊어버리면 너무 아쉽겠죠? 아이들이 책을 덮은 다음에 인상 깊었던 구절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적는다면은 그 책은 이제 아이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상 깊은 구절을 작성을 하고, 해당 내용은 단순히 적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업 시에 아이들끼리 공유하면서 너는 이런 생각을 했구나, 서로서로 사고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항은 새롭게 알게 된 점과 혹은 더 알고 싶어진 점에 대해서 작성하게 하는데요. 해당 내용들은 아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구성한 문항입니다. 아이가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단순히 질문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함으로써 아이들이 스스로 학습하는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항은 이제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 보자는 건데요. 이 부분은 아이들이 약간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구성한 문항입니다. 내가 이제 선생님의 입장이 돼서 아이들에게, 다른 친구들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내가 생각했지 못했던 바를 조금이라도 깨우치게 만들어주고 조금이라도 창의적으로 주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요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책을 읽었다면 당연히 핵심 내용에 대한 요약이 필요하겠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 서머리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이 책을 정확하게 읽어왔는지 아니면 책을 급하게 읽어왔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아이들이 수업을 앞두고서 급하게 책을 읽어왔다면 서머리 부분에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해당 내용이 많이 부족하다면 아이들에게 그 주에 꼭 다시 한번 책을 읽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항은 지금 홈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단순히 홈워크가 아니라 교재 맞춤용으로 제가 매달 미리 고민해 놓은 주제를 아이들에게 질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딱딱하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연스럽게 책의 내용을 습득하고 거기에 대해 추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첨삭이 이루어지는 부분들, 빨간색 글씨들을 보면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문법에서 틀린 부분들, 또 띄어쓰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잡아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면 조금 더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지 해당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독서노트에서 우수한 사례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딱 봐도 우리 아이들이 잘 썼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맞춤법에서 틀린 부분이 없어서 이제 교정부호가 들어간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모든 맞춤법을 맞추고 비문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친구들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이제 첨삭부호로 교정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업이 2달, 3달 이어지면서 점점 어떤 것이 비문인지, 어떤 부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일치하지 않는지, 또 어떤 부분에 맞춤법이 틀렸는지를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 시작을 했고, 그 내용에 있어서 자기 생각을 진솔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우수 사례로 선정한 사례들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주제는 제가 숙제로 아이들에게 던졌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줘야 할까? 이 주제에 대해서 아이에게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먼저, 주장을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주장에 맞는 이유를 2가지를 제시를 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을 정리한 부분에서 제가 잘했다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글을 무조건 적으라고 하면은 적는 방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업 시에 오레오라든지 프랩 같은 구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글을 편하게 쓸 수 있는지 구조를 먼저 알려주고, 아이들이 그 구조에 맞춰서 글을 잘 써왔는지 아니면은 약간은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첨삭을 통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길본 논술에서 4단계로 이어지는 수업 과정을 어머님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길본 논술만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어머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개설되어 있는 반은 초등 논술반 2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3, 4학년 친구들이 듣는 다산반이 있고요. 5, 6학년 친구들이 듣는 세종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길본 논술이 점점 확장되면서 중등 논술도 이제 3월부터 개설된 예정인데요. 중등 논술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등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 상위반으로 월반해야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구성한 반입니다. 기본적으로 수업은 주 1회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다산반과 세종반, 초등반의 경우에는 필독 도서를 주당 한 권씩 읽어올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등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고전 도서들을 이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어려운 고전 도서들을 한 주만에 읽는 건 사실 불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서 아이들이 정말 이 내용을 음미하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 글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아직은 약간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의와 작문 위주의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5, 6학년 고학년 친구들, 또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토론과 논술 수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저희가 선정한 도서들의 수가 200가지가 넘는데요. 그 내용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없어서 핵심적인 내용으로만 골자만 가져왔습니다. 인문, 사회, 철학, 과학 4개 주제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고루고루 편식하지 않고 독서할 수 있도록 도서들을 구성해 놨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의 주가 4주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매주 주제들이 겹치지 않고 인문, 사회, 철학, 과학이 돌아가도록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산반과 세종반 같은 경우에는 120여 권씩의 필독 도서를 만들어 놓고 있고요. 퇴계반 같은 경우에는 고정 감독을 통해서 심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로 육성할 수 있게 현재 준비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길본 논술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렸는데 중점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본 논술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는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통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매주 색다른 작문 주제를 선정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작문 실력 상승을 위해서 양질의 주제로 교재별 2-3개 이상의 주제를 선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절대로 형식적인 주제는 글로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 누군가에게 너무 잘 보이고 싶어 하다 보니까 글 같은 경우도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고 꾸며서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고 글 쓰는 거에 대해서 점점 거부감을 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 절대 뻔하고 착한 대답은 하지 말자. 잘 못 적어도 괜찮고 형식에 약간은 어긋나도 괜찮으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아주 진솔하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작성해보자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재의 맞춤형 주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학생 성향에 맞춰서 아이들이 충분히 발언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점입니다. 사실 모든 학생들이 말하는 걸 좋아하고 선호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의 성향이 약간은 내향적이라면은 이제 강압적으로 발표를 시킨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느끼고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소수 정예로 운영되다 보니까 학생 한 명 한 명 성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내향적인 아이더라도 하루에 30소씩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발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 또 이제 활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발언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관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표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점을 어머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성취도에 맞는 월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3학년 친구들 중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친구들은 5, 6학년 반에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앞서가고 있다면은 굳이 학년에 구애돼서 학습할 이유는 없겠죠. 기본적으로 월반 시스템은 우리 아이들이 도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를 했는지, 또 수업 시에 작문을 할 때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지를 기준을 바탕으로 이제 학원 자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학부모님들과의 상의 후에 월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서가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어머님들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학부모 피드백 실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제가 자녀가 있다가 하다라면은 저 같아도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수업이 끝나고 오늘 도서는 무엇이었고 주제는 어떤 주제로 작문을 진행했는지 또 다음 주 숙제는 무엇인지 기본적인 내용을 공유드리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을 잘했는지 부분을 학부모님들께 매일매일 바로바로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길벗에 수업을 맡겨주시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구나 그러한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앞에서 봤던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서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죠? 예, 축하 감사드립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고요. 나이 18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인사드리는 김민영입니다. 이게 또 제가 이렇게 예쁜이 넘치게 큰 상을 또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어느 후보가 가장 솔직하고 진정성이 있는지 국민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넘어갈 유능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는 노동조합도 없고 중대재해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대통령 선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 길벗 논술 같은 경우에는 리더를 키우는 길벗 논술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 말을 할 줄 아는 아이, 또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아이, 또 차분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벗에서 우리 아이의 미래를 같이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벗 논술에 대한 내용의 설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어머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머님들께서 채팅으로 남겨주셔도 되시고 혹시 이제 음성으로 질문하실 분들은 음성으로 질문 주신다면은 해당 내용에 맞춰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적인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 저희 길벗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께는 다시금 저희가 유튜브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어머님들께서 다시금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드릴 예정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19일에도 2차 설명회가 있습니다.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듣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홍보를 해주신다면은 저희가 조금 더 어머님들께 더 밀착하게 다가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길벗에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